잘 지내셨어요, 다들? 우리 못 본 지가 2주? 저는 2주. 2주 만에 지난주에 못 뵀어요. 아, 그죠. 볼보에서 자율차 급발진 사고 때문에 뭐 피해자가 소송을 걸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3월 막 18일 이럴 때도 테슬라도 테슬라도 또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소송 열전은 한번 자율주행과 소송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5인가? 네, 까지가 돼야 완전 되는데 자동화라고. 네,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레벨 3까지만 네. 되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고 졸면 안 되고. 네, 졸면 안 되고 눈으로 주시는 하고 있는데 핸들은 좀 놓고 그러니까 전방 레이더 센서로 전방 거리 조절하고 차선 밖으로 나가고 이것만 조율하는 정도?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테슬라 사고 난 것도 보니까 그 옆에서 흰색 버스가 이제 들어오니까 흰색을 태양빛이랑 구분을 못 해가지고 같이 그냥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그냥 갖다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자율주행인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이건 이전에 소송이 없었던 사례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 소송이 제기된 게 하나 있다고 해요. 2020년 4월 28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이제 상대 회사는 테슬라, 제기한 원고는 일본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본인은 2018년 4월 29일에 일본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아, 일본에서? 네, 모델 X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테슬라 이제 원래 자동으로 간격 조정해주니까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갔나 봐요. 차선을 변경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선 앞에 차가 차선 변경했죠. 아, 앞에 차가 차선 변경해서 남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차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더니 이제 속력을 낸 거죠. 아, 차가 없어졌군 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지나갔지만 또 그 앞에는 다른 차가 정차가 돼 있었고 오토바이도 정차돼 있었고 보행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쭉 아마 쳤나 봐요. 어느 정도까지 사고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행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운전자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었겠죠. 근데 운전자는 뭐 일본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고 이 사망한 보행자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이 소송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이런 실제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배상을 구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급발진이 많죠. 급발진. 제조물 책임 책임 그 소송을 들어가면은 다 이제 차량의 어떤 하자에 의해서 급발진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 누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결이 다 나버려요. 이게 입증이 엄청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차 안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판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증명 책임을 경감시켜 놓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업자의 지백 영역 내에서 있는 어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조물 책임을 물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입증이 엄청 힘들어요. 그게 사실 급발진 문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피해자가 이 제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외국도 비슷하고 외국도 비슷해요? 일례를 말해서 이번에 그 현대차랑 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혼합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정말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야 이거는 무조건 너네들이 제조업자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요. 근데 이 코나 화재가 문제이기 전부터 예전에 그 배터리 화재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배터리도 근데도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입증이 안 되니까. 그 단적으로 이번에 현대차랑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누가 더 책임이 많냐 하면서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터리를 똑같은 그 조건에 놓고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화재가 나나 안 나나. 근데 그게 안 났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거니까. 입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만으로 만약에 어떤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새로운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자동차 회사에서 너무 자율주행을 믿지 마세요라는 이런 경고 문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모드 뭐 주로 3단계잖아요. 3단계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자기가 자고 있었다. 그럼 본인이 귀책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는 오토파일럿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졸았으면 경고를 울려주도록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라이다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센서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시각 인지형 반도체를 탑재한 뭐 해가지고 카메라랑 뭐 센서랑 이렇게 해서 이제 작동되는 건데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구글의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 제가 보기엔 이 소송은 원고가 이기기 어려워요.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한지를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테슬라 사고 난 걸 보면 사실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소송을 제기를 하신 분이 없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그게 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가 자기 스스로 이 자율주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이제 하되 보조만 하는 그런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급 상황엔 당연히 운전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책임 인정될 여지가 없죠. 테슬라한테. 법에도 위반되는 게 사실 지금 법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특구에서만 지금 운전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시험적으로 운전되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냥 많이 손을 놓죠. 예전에 뭐 그 뒤에서 막 뭐라 그러지, 뭐 술 마시고 뭐 그랬나?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술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음주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요? 그 완전히 중과실이죠. 만약에 사고 나면 그거는 그 본인의 책임인 거죠. 아니 예전에 BMW M3였던 것 같은데 그 차를 가지고 그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던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고 외국 분이. 근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차들 이렇게 가는데 요 사이로 막 가요. 저도 레이싱 영상 많이 봤어요. 그런 영상을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고가 그러면 자율주행 차에 의해서 난 거냐 운전자에 의해서 난 거냐 이런 걸 판별하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는 지금 법상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운행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라서 어떻게 그 위원회가 기능을 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통신사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통신사와 자동차 회사 사이의 책임 문제.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카메라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보고 파악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나 하면 누구? 다른 차와 다른 신호등과 뭐 이런 걸 다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어떤 통신 문제가 발생해서 차가 자율주행이 잘못됐어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뭐 통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문제일 수 있다. V2X라는 게 있거든요. 테슬라 타보셨어요? 테슬라요? 구경만. 여기 모니터 애플 뭐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 이렇게 막 가는 거 이렇게 떠요. 질문을 하셨으면 대답을 듣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죠? 테슬라 타보셨어요? 그래서 구경만 그러는데 혼자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차가 B차랑 C차가 있으면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얘 속도는 몇, 얘 속도는 몇, 그리고 몇 미터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이렇게 나랑 이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상에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데 이제 V2V라는 거는 차량 대 차량 사이 베이클 투 베이클. 그리고 V2I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그 차량과 이 인프라와 차 사이의 이 모든 것을 V2X라고 하는 거예요. Vehicle to X. 근데 요게 이제 통신으로 오고 가다 보니까 만약에 통신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으면 우선 통신망의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서 통신망을 받는 수신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제3자가 침입했는지 이 해킹의 문제인지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정말 과실이 발생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과실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가 이제 분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선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차를 이제 운전하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거기랑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운행자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네. 거의 무과실 책임으로 이제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내가 뭐 운전석에 앉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운전은 자동차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건 아마 보험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운전자가 있고 운행자가 있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운전자나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까 방금 전에 계속 말씀을 했지만 어디에 과실이 있는지 굉장히 더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자율주행이 자기네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사고율 이런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 그냥 인간이 운전을 했을 때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다. 이러면은 인간보다 싼 가격으로 보험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일단 단순히 기술만 개발됐다고 해서 나오는 게 네.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네. 분위기도 무르익어야 되고 또 이런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네네. 진정한 자율주행이 올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허용을 해야 되나? 어. 만약 허용했을 때 그건 책임을 누가 지나? 머스크 형님이 질 것인가?